먼저 인사를 드리면 저는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 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12월 달이었나요? 그때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 불합치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 2017년 6월까지 국회는 그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개정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노동당과 녹색당 우리미래가 이 자리에서 시급히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원 가로막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뭐 다 소개는 못 드리겠고, 혹시 발언하신 한 4분 정도 발언하시나요? 일단 기자회견 취지 발언은 우리 노동당의 이가병 대표님 오셨죠. 네. 그리고 선거고용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동당의 장흥배 정책실장님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녹색당 노동당 선거제도 개혁 공조에 대해서 녹색당 하승우 공동정책위원장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문 발표는 우리미래 김소희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녹색당 홍기수 경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이 발언해 주시겠는데요. 조금 있으면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정당이 아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 정치관계법 이외에도 정당법이나 또 공직선거법에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이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고, 또 그걸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해왔고, 또 오늘 계기로 이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걸 계기로 해서 이 세 정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정치 개혁을 원하는 또 시민들과 또 시민사회와 같이 연대하고 공조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또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또 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이가병 노동당 대표님을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대표 이가병입니다.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수 정당들이긴 하지만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처음이기에 대단히 소중한 자리라 생각하고요. 지난번 대선 때 우리 지켜봤었습니다. 후보가 되게 많았는데 돈도 기타금도 같이 냈는데 후보는 5명밖에 TV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후보를 못 나오게 막는 게 맞는 거지, 다 나오도록 했으면 공정한 룰에 의한 선거가 돼야 됐지만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후보는 못 냈지만 공정한 선거를 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회가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소수 정당들이 진출을 해야 뭔가 바꿀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게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못한 또 다른 소수 정당들도 마음이 우리와 같으리라 생각하고요. 2002년도에 차떼기 책떼기란 얘기로 대선 때 450억 원이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떼기 책떼기를 없애기 위한 정치자금법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2008년도 거꾸로 자신들은 풀고 소수 정당들만 묶었던 법이 우리에게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회는 언제나 자신들의 중심으로, 그리고 기득권 정당의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나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촛불의 민심을 읽었다면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세상 전체가 변하고 있고 세계가 다 바뀌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아직도 국회란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고 바꿔야 될 법들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08년도 만들어졌던 악법,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났음에도 국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청문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 직무유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 이런 일들이 우리 혼자의 목소리를 땐 힘들겠지만 같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촛불처럼 힘을 얻으려 생각하기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첫 번째 부문으로 정치자금법 잘못되고 있고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경적을 울리는 우리 얘기가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국민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도 이걸 계기로 더 많은 목소리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동당 이가희병 대표님이셨습니다. 그 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40년 이상 유권자들이 정당히 후원해왔던 그런 법 제도를 2002년도에 그 유명한 불법을 저지른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차떼기로 그 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자금법 그 6조에 나와 있는 후원자 지정에 대해서 정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거대 정당 위주의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대 국회 구성만 보더라도 20, 30대 젊은 청년 국회의원들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이 17%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1인당 평균 재산이 40억이 넘습니다. 50대 이상이 247명이 넘습니다. 돈 많은 50대 이상의 남성이 지배하는 이 정치 구조에서 어떻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 불합치를 판결한 빨리 정치자금법 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뭘로 할까요? 맨 끝에 개정하라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는 직무유기 그만하고 정치자금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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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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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는 선거공영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동당의 장흥배 정책실장님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으십시오. 예, 오늘 기자회견 주제가 정치 후원회 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중앙당과 시도당이 시민들의 어떤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현재 정치자금법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사실 정치 후원회 제도뿐만이 아니고 정치 후원회 제도를 포함해서 선거 공영제 제도 자체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정당 정치가 그 사회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라고 보아서 정당 정치를 발전시키고 후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거 공영제는 말이 선거 공영제이고 소수 진보 정당은 절대로 성장하지 말아라, 원내 진입도 하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한번 보면요. 먼저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얻어야 되죠. 20석을 얻은 교섭단체한테 정해진 국고보조금의 50%를 먼저 지불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또 지불되는 비율이 결국 또 의석수에 따라 지불합니다. 나머지 가지고 이제 소수 정당이 나눠 갖는 그런 형국인데 2015년도에 그 경상보조금을 보면은 새누리당하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이 94.6%를 이렇게 독식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뭐 정의당이 5. 몇 프로 정도 가져갔는데 그 나머지는 어떤 정당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상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겠다라고 하는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득표율 하나당 얼마, 그 다음에 시민들이 그 정당에 내는 정치 후원금 얼마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정당이 국민들한테 얻는 지지율에 비례해서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에서 평등선거에도 입에된
방식으로 과다 점유된 거대 정당들한테 그저 독식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공보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공직선거가 이루어질 때 집에서 선거 공보물을 받아보는데요. 거대 정당들은 분량을 다 채웁니다. 뭐 10몇 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보내는데 소수 정당은 A4 한 장짜리 달랑 내기도 버겁습니다. 그조차도 득표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존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표준화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자기 주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에서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기탁금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3억 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5천만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1,00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의회 의원 선거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거 기탁금제도를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두어가지고 아예 선거 출마 의지 자체를 봉쇄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 공영제 전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저희 소수정당, 소수진보정당들이 공정하게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진보정치를 일구고 성장시켜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이 의지 자체가 계속 꺾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내야 되고 오늘 이 자리가 다른 정치 선거제도 일반의 개혁과 함께 선거 공영제도 반드시 바꿔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은배 정책실장님이었습니다. 선거 공영제의 필요성, 선거 공영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선거 공영제뿐만 아니라 우리 바꿔야 할 선거 관계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대선을 치르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뭐 정신 없다고는 하지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당의 지지와 또 시민들의 민의가 공평하게 반영되는 그런 제도로 바뀌지 않으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새로운 정치라든지 진보 정당들이 또 소수의 정당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 선거 공영제도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 이번에 후보로 나오면서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제대로 선거 공영제가 되는지 우리 이 세계 정당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도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네, 시민의원 가로막는 정당의원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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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직무유기 그만두고 정치관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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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지숙 경기동식당 공동 운영위원장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으십시오. 네. 사표라는 말이 있죠. 회사 그만둘 때 쓰는 그 사표 말고요. 선거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표를 줬는데 그 표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죽은 표라는 것입니다. 1등만 당선되는 구도, 기득권 세력에만 유리한 정치 선거제도 때문에 시민의 생생한 의사표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시민이 주인 노릇을 톡톡히 보여줘야 하는 선거에서 오히려 삭제당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일이 선거 때마다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내리고 기득권 정당에만 유리한 정당별 기호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제20대 국회의원 여러분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정치를 가로막는 적폐의 대상이 될지
상식을 회복하여 혁명적 변화의 물꼬를 틔우는 주인공이 될지 우리는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역사적인 결정의 기회입니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불신을 떨쳐내고 변화의 키를 올리기를 평화적인 100만 촛불로 대통령을 교체한 국민의 격에 맞는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뜻에 사표는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지수 변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국민의 뜻엔 사표가 없다. 예, 가슴에 와닿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 달 후에 이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기 뒤에, 우리 뒤에 있는 국회를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정치개혁은 없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바꾸는 첫 걸음은 선거제도 개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 없이 다음으로 바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당, 노동당 선거제도 개혁 공조에 대해서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맞으십시오. 네,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선거제도를 비롯한 그래서 좀 이런 서로의 입장이 비슷하다면 각자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좀 같은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좀 하나씩 서로가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그 첫 발걸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기득권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한국 사회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같이 해 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걸음이고 앞으로 더 크게 여러 걸음으로 한국 사회를 바꿔 나가는데 같이 여기 모인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네. 적어도 정치관계법만은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행동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좀 의지를 밝혀주셨고요. 현재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또 민중연합당까지 제안이 돼서 아마 이 정치개혁 관련돼서 연석회의를 제안을 하신 것 같고, 조만간 비슷한 생각에 또 우리 앞으로 이 3개, 4개 정당들이 우리 사회를 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뜻을, 공동행동을 또 지켜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구호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국회는 즉각 헌재 판결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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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원 가로막는 정당원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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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미래 김소희 공동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맞으십시오. 네, 우리미래 김소희 공동대표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개인이 정당에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7년 상반기까지 국회가 법률 개정을 마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하면 2017년 상반기 이내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3개 정당은 국회에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오늘 임시국회 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후원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새 당은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례대표제 개혁 등 후진적인 정치 선거제도의 개혁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밝힌다. 현행 자금법은 제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 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지만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로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삭제한 것이다. 이 정치자금법 조항 삭제는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구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재벌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정격 유착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 정당 정치사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의 정치 후원금 금지에 대해 현 노동당의 전신이 구 진보신당의 당직자와 SK 브로드밴드 노동조합 관계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헌재로부터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정당 정치 후원의 불법화는 명분과 달리 거대 보수 정당에게만 현저히 유리하고 소수 정당에게는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소액 공제가 되는 연 10만 원의 소액 정치 기부금마저도 시민들의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 거대 정당들은 교섭단체 구성과 국회의원 다수 의석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정당 국고 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도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은 별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 자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녹색당이 2014년 정당들의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회교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당에 74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17억 원을 남겨서 그 다음 해로 이월했다. 국고 보조금이 거대 정당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현재 결정 취지에 맞춰 지난 4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 지난 5월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여야 정당은 오늘 6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잠정 합의했지만 임시국회 개원마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소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상임위 심사, 자구심사, 본회의 심사, 정부 이송 등 공포에 이르는 법률안 처리 절차를 감안했을 때 쟁점 법안이 수두룩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새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의무혜택로 정당 후원회 제도가 현재 권고한 시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새 당의 기자회견이 그 시작이다. 2017년 6월 14일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일원. 네, 고맙습니다. 김소희 우리미래 공동대표였습니다. 네, 거대 정당만 배불리게 하는 이 현행 정치자금법은 빨리 개정하도록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가 또 많은 시민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빨리 조속히 개혁할 수 있도록 공동행동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게 되어 있는 선거제도도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뭐 하여튼 네, 우리 각오하고 우리도 각오하고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또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정당 후원 가로막는 정치자금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시민 후원 가로막는 정당 후원 개방하라! 선거제도도 공정하게 개혁하라! 네, 이상으로 노동당, 녹색당, 우리